네, 1월 7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대우증권 마찰적인 조정을 이용한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요. 삼성증권입니다. 아직은 2% 부족한 소재와 산업재 섹터 이런 제목을 붙이고 있고요. 토여스 투자증권입니다. 독일 닥스 그리고 포스코 우리 투자증권에서는 상승 추세는 유효할 것이다. 하지만 지지력 테스트 구간에서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허들과 리프트하면서 시장의 악재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같이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유동성과 은행 그리고 2050포인트 이런 제목입니다. 한양증권에서는 1월 증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증권에서는 조정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움츠려야 멀리 뛸 수 있다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 나왔던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셨는데요. 주요한 리포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증권에서는 조정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움츠려야 멀리 뛸 수 있다. 이런 좀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2050선 구간의 매물벽 돌파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에너지 비축한 이후에 지수는 재차 상승하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정배열 구간에 진입한 종목들이 많고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전환 시그널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어닝 시즌을 통해서 실적이 확인된 이후에는 다시 긍정적인 주가 경로를 그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일단 연준의 경기 부양 의지가 확고하고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줄 것 역시 외국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환율과 어닝 시즌이 단기적인 주가 조정을 야기할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좀 이것을 잘 피해갈 수 있는 전략을 얘기하면서 IT 부품 그리고 코스닥 낙폭과 대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증권사 리포트 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에서는 역시 상승 추세가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지력 테스트 구간에서의 대응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는 부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0선 초반권에서 현재 지지력 테스트가 조금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 외에는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프로그램의 매수 잔고 청산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역시 우리투자증권에서도 단계적으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단계적인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4분기 실적도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을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민감도가 높은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피해서 좀 전략을 짜는 게 좋다. 이 부분도 함께 좀 코멘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내수주를 선택하는 게 좋은 답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익의 안정성이 담보가 되고 있고 환율 하락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수 종목군들도 많기 때문에 이익이 안정적으로 담보되고 있는 내수주가 안정적인 투자 대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 투자의 리포트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1월 증시를 전망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데일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주도주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내다보면서 옐로우 IT 쪽과 통신 서비스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당분간은 시장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익 추정치는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싸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이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엔화 약세에 좀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함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엔화 약세 현상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94엔에서 97엔대까지는 좀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좀 경합을 벌이고 있는 쪽은 당연히 좀 피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자동차와 전자 부품 쪽은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피해가는 게 맞다. 이런 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부터 이제 뱅가드사의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매물이 현실화될 예정인데요. 시장 전반의 수급에는 부정적인 이슈지만 오히려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이 이슈를 활용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쓰자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데일리 확인해봤습니다.